안녕하십니까, 이내호입니다. 자, 오늘은 현대 사회주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제 사회주의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대 이후 그전에도 사회주의의 분열이 좀 있었습니다. 제1차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이니 2차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이 이런 게 있는데, 사회주의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게 되면 그런 것도 알 수 있겠지만, 저는 개론적으로 2차 대전 끝나고 사회주의가 어떤 성향을 보이는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특히 이 자본주의 국가 안에서 사회주의는 어떤 방향을 이렇게 갖고 있나, 그거를 지금 이 영상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차 대전 이후에 그 유럽 국가에서 이렇게 유행하고 있는 사회주의는 다른 말로 민주사회주의랍니다. 그래서 이 민주사회주의는 기존의 마르크스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회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폭력혁명론을 긍정하느냐 부정하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서유럽 국가에서 나온 사회주의, 민주사회주의는 사회주의 폭력혁명론은 부정합니다. 대표적인 정당이 독일의 3인당 이런 당 있고, 노동당이니 실제로 공산당이라 이런 걸 갖고 있는 정당도 있고 한데, 전부 이제 언뜻 보면 그냥 다 사회주의지만, 이런 정당은 기본적으로 마르크스식 사회주의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민주사회주의 정당이 없죠. 우리나라의 민주사회주의 정당이라고 자칭하는 그 정의당이 있는데, 자칭일 뿐이죠.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의당은 민주사회주의고 그런 거 없죠. 그래서 선택적 사회주의 정당이죠. 이렇게 민주사회주의 정당은요, 이거는 그러면 어떤 사회주의냐 설명하겠습니다. 이름에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민주사회주의 정당입니다. 아까 전에 저번 영상에서 사회주의, 마르크스의 사회주의적 폭력혁명론은 필연적으로 독재를 이렇게 그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민주사회주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걸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주사회주의는요, 사회주의는 사회주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급이 좀 완화되고 그런 다음에 전체적으로 조금 평등을 강조하게 되면, 그러면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국가의 계급을 늘려서 기본 재산은 어느 정도 제한하되 전체적으로 평등을 이렇게 높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영향을, 다시 얘기하면 이 아버지의 영향을 이렇게 적게 받고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이렇게 계급이 결정되는 거, 그거는 괜찮은 거 아니냐. 대신에 아버지의 계급을 계속 받는다는 것은 그거는 세습이기 때문에 그거는 맞지 않다. 다시 얘기하면 상속이나 이런 선천적인 어떤 요소를 최대한 배제하고 후천적인 노력에 의한 격차는 인정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민주사회주의는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을 인정하되, 그것에 대해서 그 인간의 삶이 선천적으로 결정되는 요소는 될 수 있으면 배제시켜서 후천적인 노력에 의해서만 인정되는 그 계급, 그것만큼은, 그것까지는 인정해 주겠다라는 것이 이 민주사회주의입니다. 그래서 기본 재산 개념은 그런 개념이고, 그 다음에 정권을 잡을 때는 어떻게 잡는가 하면 이 마르크스처럼 폭력혁명을 통해서 정권을 잡는 게 아니고, 이런 어떤 자기들만의 좋은 생각을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알리면 사람들은 민주적으로, 다시 얘기하면 선거로서 자신들을 지지해 줄 거고, 그래서 자신들이 그 지지를 받아서 정권을 잡으면, 다시 얘기하면 민주적 방식으로 정권을 잡으면, 그러면 우리가 이 사회주의가 지향하는 어떤 평등, 이런 것을 보다 많이 실현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 민주사회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사회주의는 우리나라 헌법에도 이거는 위반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칭이지만 선택적이지만 민주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정의당 이런 정당은 그대로 헌법적으로 이거 검증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좀 오래전에 그 위원정당으로 해산된 그 정당이 있었죠. 그 정당은 프롤레타리아 폭력혁명을 추구하는 정당이므로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독재를 수반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우리나라 헌법에 안 맞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당은 이제 해산되게 되고 그런 개념입니다. 어쨌든 간에 민주사회주의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되게 이제 또 많이 분화되고 이렇게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정치적으로는 국민의 공정한 선거에 의해서 자신들의 어떤 사상을 이룩하려는 거고 그 이룩하려는 것이 어떤 건가 하면 선천적으로는 영향을 받지 않는 세상, 선천적인 요소 때문에 후천적인 삶이 영향을 받지 않는 세상, 그 정도의 어떤 평등을 이렇게 깔고 그래서 오로지 인간의 삶이나 격차는 후천적인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격차까지는 수용을 하고 선천적인 격차는 배제시키는 정도, 이런 정도로 이제 그 어떤 사회 변화를 추구하는 게 민주사회주의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사회주의 다 끝났는데요. 여러분들 충분히 더 오래 내용이 설명할 게 되게 많긴 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주의가 계급을 이렇게 보는데 뭐 다른 건 어떻게 보느냐, 교육은 어떻게 보느냐, 뭐 이런 것들 다 얘기할 려면 뭐 괜찮겠지만 제 능력의 한계로 인해서 이 정도로만 이제 사회주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부터는 이제 민주주의를 설명합니다. 민주주의 안에는 굉장히 또 많은 요소가 있어요. 단순히 민주주의가 이제 만들어 오고 민주주의 형태가 변해 오고 그 안에 이제 입헌주의라든가 법치주의라든가 뭐 저항권 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이제 다음 영상부터 하는데 어떤 컨셉으로 할지는 아직 안 정해져서 어쨌든 다음 영상에서 민주주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